에폭시도 마찬가지잖아. 에폭시도 되겠다. 이건 다 별칭입니다. 미안합니다. 변경이라고 말씀드렸다. 네? 저는 이제 자, 욕실 부사지. 시멘트입니다. 시멘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멘트가 아니고 이제 다른 시멘트로 찍거든요. 회사들은 이제 굉장히 많죠. 포장지도 다 틀리고. 근데 이제 저 하얀 포장지가 이제 많이 쓰여지는 겁니다. 우리 인테리어 현장에서. 자, 시멘트 종류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시멘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멘트입니다. 모래 섞어가지고 이제 하는 시멘트. 그래서 아까 떠벌이 할 때, 덧붙임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시멘트에다가 모래를 섞어서 하는 거죠. 우측에 보면 에폭시 풀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크랙 도수라고 되어 있죠. 뭐냐면 장판은 가는 집에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는 바닥에 크랙이 다 가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건축의 3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크랙입니다. 모든 집은 지으면 다 크랙이 가 있어요. 근데 안 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 안 가 있는 데가 비싼 아파트. 근데 비싼 아파트라도 가 있어요. 그건 건축회사 인마들이 나쁜 놈이에요. 이럴 때 저 밀락평 옆에 가면 현대 하이페리온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평수가 제일 작은 게 45평부터해서 50평 중대형 평수로 지어졌어요. 그 고급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걔도 크랙이 가 있어요. 근데 크랙이 안 가 있는 아파트가 어디냐면 우리 가을에 쭉 가다 보면 여기서 건너가다 보면 우측편에 무슨 아파트가 보이죠? 가을에 가다 보면 높이 쏟아 있는 아파트. 아이파크. 네. 이때 감리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 외국 사람이에요. 디자인도 외국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안에 지어진 게 이 사람이 유럽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까다롭게 좋게 잘 지어졌어요. 전체적으로 모든 재료가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비싸게 지었고 그 당시 초분양가예요. 초분양가. 근데 그 초분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비가 너무 벌었죠. 그 이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시공을 해보면 뭐가 다르냐면 방금 말씀하신 바닥에 크랙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이 크랙이 생기는 이유는 이게 건조 과정에서 수축이 되면서 크랙이 나는 거예요. 건조 과정에서. 근데 그 건조가 되면서 수축이 되는 걸 방지해주는 고강도를 쓴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댐 같은데 크랙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고강도. 저기 포항에 제초소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 슬러지를 섞어서 만든 거거든요. 댐 만든 시멘트가 고강도예요. 그런 시멘트를 썼고 천장재를 보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천장에 석고보다는 게 있는데 9mm거든요. 한 장이 돼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두꺼운 거 돼 있어요. 이중으로 돼 있어요. 튼튼하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 않은 스터드라는 철로 안에 다 지지대가 잘 돼 있어요. 요즘은 모든 아파트가 건축법에서 다 그걸로 합니다. 옛날 아파트는 안에가 가로길에서 각재가 다 되어 있지만 왜? 나무 시간이 지나니까 막 수축이 되고 변형이 되니까 천정이 막 어떤 데는 처지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요즘 아파트는 다 스터드라는 철 지지대가 안에 다 들어가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석고보드 자체도 두께도 두껍지만 방음 단열에도 우수한 제품이에요. 전선들이 다 두꺼워요. 건축법에서 요구되는 이상의 두께를 많이 썼고 집에 들어가 있는 두꺼비 집에 있는 차단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뭐냐면 집안에 전력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열었어요. 네. 엄청나게 많이 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장비들 다 쓰는데 다 이빨 써도 대형 평수에 많이 써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많이 계산했고 전선 굵기도 정말 굵고요. 지금 건축법에 요구되는 그 이상일 거예요. 근데 그 전인데 옛날 한참 전이거든요. 문도 굉장히 두껍고 그 문을 새로 만들려면 힘들어요. 서울에서 겨우 그에 와야 다들 오셨고 얘기가 약간 빗나갔습니다. 자, 시멘트.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공구리 안에 철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철과 가장 접착이 높은 제품이 바로 시멘트. 강도가 세진다는 거예요. 철과 섞이면. 그래서 아까 댐을 만들 때는 저 제초소에 있는 그 슬러지 같은 거 철 성분을 같이 집어넣는 이유가 강도를 세게 하는 거예요. 철에, 시멘트 그걸 같이 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세죠. 자, FC40는 그런 크랙 같은 거. 아까 에폭시는 성질이 빨리 굳고 강도가 굉장히 세요. 굳으면 돌이야, 돌이야. 타일본드는
긁으면 긁혀요. 굳어도. 그러나 에폭시는 긁지를 못해요. 깨야 돼요. 강도가 세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크레이라고 한 데는 에폭시 퍼티제라고 있어요. 그걸 해주면 강도가 세서 방지를 해줍니다. 안 뱉기 방지되지는 않아요. 왜 안 뱉기냐면 겉에서는 받아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면 파스가 다 해야 되겠죠. 파스하다가 잘못하면 밑에 곤돌 빼가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단순하게 하는 거는 크랙가는 철물점에 파는 은박 테이프 이렇게 넓은 거 10cm 정도 은박 테이프를 붙여주고 그다음 레미타 시멘트와 모래 섞으려니까 굉장히 귀찮아. 그래서 이제 시멘트와 모래가 같이 들어가는 게 레미타예요. 시멘트는 말 그대로 시멘트고 모래를 반드시 섞어줘요. 그리고 레미탈에 요즘 발달된 게 또 수평 몰탈이라 초수평 몰탈. 자, 수평 몰탈은 일반인들이 미장하기가 바다 수평 가지고 힘들어. 근데 얘는 딱 미싱해서 확 보면 기가 자리를 찾아가요. 근데 이 또한 기술은 약간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면 첫 번째는 반죽 기술. 반죽이 찹찹하게 좀 물이 좀 더 들어가야 돼. 일반 그거 아니면 약간 질기게 되고. 그 다음에 지가 아무리 알아서 찾아간다고 하지만 저 끝에 쪽 갈 때는 끝에 쪽 같은 데는 약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확 부어주고 사실은 고무장갑을 신고 들어가서 싹 한번 이렇게 흐트러줘요. 그럼 좀 더 수평을 잘 맞아요. 그리고 수평 몰탁의 좋은 점이 하나는 비슷하긴 하지만 강도가 세요. 일반 레미탈보다 강도가 세요. 셉니다. 초석형 몰탁은 뭐냐면 에포시처럼 빨리 묻어요. 빨리. 이럴 때는 우리가 영업을 하는 뭐 식당이라든가 매장 같은데 안에 누수가 생겨 무슨 작업을 했는데 시멘트부터 해줘야 돼. 빨리 묻어요. 빨리 해주기 위해서 쓰는 게 초석형 몰탁이에요. 시멘트는 하루가 지나야 묻어요. 보통 몇 시간이 걸린다니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욕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백시멘트와 압착 시멘트인데, 백시멘트는 우리가 흔히 하는 줄눈, 타일을 바르는 그 틈새를 메우는 줄눈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백시멘트. 그 다음에 압착 시멘트는 아까 말씀하셨던 바닥을 붙이기 위해서 쓰는 게 압착 시멘트. 저는 업도 초기 때 둘 다 똑같이 하얘. 모르겠어. 근데 만져보니까 백시멘트는 부드럽고 압착 시멘트는 거칠고 모래지. 그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포장지에도 써 있어요. 뭐 백시멘트 아니면 압착 시멘트로 쓰여 있어요. 쓰여 있지만 그걸 잘 모르겠어. 만지면. 자, 근데 백시멘트와 압착 시멘트에 특징이 있는데 단기 강도, 장기 강도. 이 건축용어인데 단기 강도는 뭐냐면 백시멘트는 바르고 나면 한 30분, 1시간 굳어요. 빨리 굳어. 왜냐면 타일을 끝나고 줄눈 넣으면 이게 빨리 굳어야지 안 흘러내리잖아요. 흘러내리면 안 되죠. 압착 시멘트랑 흘러내려요. 그리고 부드럽다고 했잖아요. 백시멘트 줄눈이 거칠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줄눈은 백시멘트 쓰는데 빨리 묻는다. 그래서 이 마감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빨리빨리 해요. 금방 굳어요. 이걸 대충 참여하거든요. 하고 나서 뒤돌아서서 한 5분만 기다리면 막 굽기 시작해요. 압착 시멘트 장기 강도 하루가 지나야 굳어요. 그 대신에 굳고 나면 굉장히 나요. 땅에 시멘트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압착 강도라고 압착 시멘트가 바닥욕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바닥을 밟고 다니는 거잖아요. 얘는 강도가 세요. 그래서 바닥 타일 붙일 때는 압착 시멘트. 근데 우리가 요즘 줄눈을 하면서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하얀 백시멘트 해놓으니까 막 때가 끼고 오염이 심지어는 곰팡이가 핍니다. 근데 곰팡이 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거는 환기예요. 환기를 잘 안 시켰어요. 청소를 자주 안 했어요. 사실 그거에 청소 잘 안 하고 환기 잘 안 시키면 환풍기 자주 틀어주고 문도 어쨌든 한번 열어놓고 그게 필요한데 샤워 확 아침 출근하다 문 닫아놓고 그냥 가버리죠. 청소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그럼 무조건 곰팡이 피겠죠. 안에 바람이 안 나가는데 습기는 계속 차있고 그 다음에 곰팡이 생기고 그래서 어찌됐건 그 곰팡이를
좀 더 안 생기게 하고 오염이 덜 되게 하는 게 요즘 성분은 탄성줄. 이 오염도로 강한 대비를 한 요 백시멘트는 이렇게 커요. 근데 탄성줄은 요거에 한 4분의 1 정도 요만한 봉다리, 비닐 봉다리 팔아요. 얘는 종이 포장되다 돼요. 탄성줄. 작다 싶으면 얘는 비싼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 큰 거다? 그럼 그 일반 시멘트입니다. 근데 요새 줄눈도 타일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색깔이 나오고 그것도 다 백시멘트인 거예요. 계속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탄성 줄눈이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대형 타일을 할 때는 그 타일 색깔에 맞춘 줄눈 색깔이 딱 연한 베이지부터 해서 크림, 블랙까지 걔들이 기본적으로 탄성 성능을 갖고 있는 줄. 그래서 비싼 타일을 할 때는 그 색깔에 맞춘 줄눈을 쓰는 게 좋습니다. 탄성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줄. 걔들이 비싸죠. 일반 백시멘트보다 5배는 비싸죠. 가격으로 5배는 비싸. 근데 실질적으로 욕실안에 줄눈이 양이 얼마 안 들어요. 저 봉지 하나만 사면 충분하고 5배 비싸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큰 분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싸요. 얼마? 5배, 백시멘트보다 5배 비싸지만 양은 얼마 안 들어요. 그래서 대형 타일 쓸 때는 그 타일 색깔이 맞는 줄눈 상태가 되는 거고 설령 대형 타일이 아니더라도 그 타일에 맞게 해주시는 게 또 오래가고 빈색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탄성 줄눈도 이거 뭐 좀 국산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덱스 독일에서요. 그다음에 이태리 마페이. 왜냐? 이 유럽의 나라들은 옛날부터 타일을 많이 썼잖아요. 대리석을 많이 썼고 그 기술이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죠.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죠. 고가이지만 돈값은 제대로 욕실 부자재에 있어서 사실은 이 줄눈뿐만 아니라 시멘트부터 해서 타일본드부터 해서 비싸나 돈값을 한다. 그리고 저는 방수제를 무조건 저 아덱스나 마페이스 국산이 있어요. 하지만 저 아덱스나 마페이스요. 기회가 이제 방수에 대해서도 말씀 나누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눈도 저 아덱스사 같은 경우 굉장히 색깔이 다양하게 나와요.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 타일에 맞게 색깔을 다 보여줬어요. 베이지라도 연베이지부터 해서 진베이지까지 있고 톤도 연그레이가 있고 진그레이가 있고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색깔들을 고르시고 간혹 가다가 내 맞는 색깔이 재고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항상 이런 재료를 미리 준비해요. 그러니까 그럼 소매 주문하면 내려오거든요. 재료상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워낙 다양하니까 그걸 다 갖다 보면 재료상에서 재고 부담이 일어나니까 많이 나가는 거 몇 가지만 갖다 놓을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원하고 싶은 걸 하겠다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 개성이 쓰면서 예쁜 게 뭐였냐면 분홍색 줄눈이었어요. 저희 집에 그걸 했는데 집사람이 미쳤나 무슨 줄눈을 분홍색을 시도하나 왜 그러는데 타일도 분홍 색깔 있어요. 제가 남자죠. 옛날 분홍색 타일을 하니까 굉장히 그게 잘못하면 총발나. 집사람 대만족이에요. 타일은 튀긴 찾아봐. 와 상상도 못할 그거다는데 상상 못하겠죠. 그렇다. 그리고 그게 아덱스에서 그리고 걔는 일반 탄성 줄눈이 아니고요.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에포시 줄. 에포시가 다양하게 온도용으로도 나오고 퍼티용도 나오고 줄눈용도 나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딱 통이 분유통만 하고요. 플라스틱에 담겨져 있고 물을 섞는 게 아니고 일반 줄눈은 다 물이 섞거든요. 쟤는 그 자체가 원액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까칠까칠하게 그 시멘트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공하기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빨리 굽고 표면에 모래 같은 게 묻어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닦아줘요.
뭐 절대로 줄눈이 벗겨질 일이 없고요. FC 성분이 강하다 했잖아요. 오염도 안 돼요. 강하. 내 집에 하겠다. 그럼 저 FC 줄눈 쓰면 많이 비싸요. 그리고 시공비도 그냥 좀 더 시간이 더 걸리니까 더 줘야 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미리 시공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럼 거기에 맞게 스펀지 하나면은 욕실 전체를 두 개면 다 하지만 FC 할 때는 그 자체를 쓰고 버려야 돼. 이게 다 묻어있기 때문에 빨리 닦고 짜고 했더니 한 4개 정도를 들고 가야 돼요. 욕실백에 줄눈 FC 줄눈 들어가니까 스펀지도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그렇게 해야 돼. 예전에는 우리 작업하시는 분이 저랑 한 15년간 같이 일하는 부부팀인데 지금 은퇴했어요. 남편분 이제 나이도 많이 드시고 다리가 안 돼서. 이거 줄르니까 사장 미리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가 쭈글쭈글 힘들다 이거지. 그러다가 하다가 저 스포츠에 다 버릴 거야. 그러다 막 쓱 나가자마자 아파트 뭐 재활용 뭐 싸운 거 있잖아요. 근데 버리니까 이제 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확 뜯어가지고 그 안에 스펀지 뜯어와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입주 청소하면서 이제 새 아파트 볼수를 하고 나면은 그것도 일종의 FC 종류인데 아니면 또 발음이 잘 안 됩니다. 폴리모조 쪽 하는 그걸 새로 또 줄눈자로 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실리콘 같은 거고 일종의 에폭시 같은 거예요. 그것만 이제 전문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는 공법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무조건 줄눈을 다 넣어줘야 돼요. 백신에 기본적으로. 안 넣어주면 구멍이 피어 있어서 쑥쑥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시공을 못 해요. 그래서 일단 백신할 때는 줄눈 작업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겉에만 좀 긁어내요. 하네요. 그리고 나서 그 작업, 줄눈 작업을 합니다. 자칫 뭐 시공자 작업하고 있는데 줄눈 하나 우리 새로 줄눈 풀러 할 거니까 뭐 그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시간 아끼기 위해서 아니요 넣어줍니다. 안 넣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시공을 못합니다. 보통 한 칸에 25만 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25만 원 줄 때야 저는 얘를 사는 게 낫다. 그거 줄 필요 없다. 어째도 왜 없나? 또 시멘트 배합. 그럼 이걸 어떻게 배합을 해야 돼? 자, 미장의 기본 공식은 시멘트 1, 모래 3, 1대 3. 시멘트를 많이 부어줄수록 크랙은 많이 생깁니다. 강도는 약해집니다. 오히려. 모래를 4나 5로 쓴다? 강도는 약해집니다. 빨리 굳으나 빨리 묻어요. 그러면 강도는 약하다. 1대 3. 미장할 기본. 우리 손님의 기차라서 지금은 레미터로 쓰죠. 레미터로. 일반이 하기에는 레미터 쓰는 게 좋아요. 모래 따로 써야 되고 시멘트 따로 써야 되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그래서 저도 요즘은 시멘트 모래 따로 안 쓰고 그냥 레미터로 다 씁니다. 거의 작업 받아다니고. 자, 몰달 떠붙임. 아까 떠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아파트 지을 때. 몰달 떠붙이면 모래가 좀 들어가요. 모래가 좀. 그런데 이 시공자들이 특히 신축 아파트, 우리 아파트 짓고 나면 하자 보수 기간이 타이가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한 1년 되면 집에 크랙이 가거나 뜨는 데가 많아요. 요즘 아파트 특히나 요즘 아파트 구축은 오히려 더 가능해요. 요즘 아파트는 특히나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물론 하자 보수 기간 내에 그런 것들이 발생되면은 하자 보수 다 해주죠. 근데 2년 지나고 3년, 4년차, 5년차 돼서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 건축에서 인건비가 그만큼 싸. 그리고 시공하는 사람은 욕실 한 칸당 돈을 주거든요. 오늘 하루에 쓰니까 2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한 칸당 20만 원. 빨리 하는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리하는데 하자만 이상이 없을 정도로 내놓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 배합비를 지키지 않는 게 아니고 물을 많이 섞거나 왜? 아까 그랬죠. 벽이 쭉 빨아들여서 타일이 듭니다. 물을 더 많이 섞거나 아니 모래를 더 섞거나 자기들만의 비법이 있어.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을 많이
그럼 강도는 약해져. 접착력이 약해져. 왜? 물을 많이 부으면 시멘트가 묽어져. 시멘트. 그러면 안에서는 이 시멘트가 물에 의해서 실에 나가서 접착력이 약해져요. 강도가 약해져. 그럼 이게 다행히 1, 2년 안에 떨어지면 보수를 받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보수를 못 받아요. 그리고 크랙도 막아요. 실제 아파트는 크랙이 가야 돼. 자, 그럼 크랙이 가는 이유냐? 또 건축에서 나쁜 거예요. 빨리빨리 지으려고. 안에 이 양생하는 그 기간을 좀 지켜주면 좋아요. 여유있게 해주면 좋아요. 양생 기간이 짧은 거예요. 안에 이 콘크리트 안에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양생하면서 그 콘크리트 안에가 크랙이 가면서 그걸 따라서 타일이 큽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런데 다 그래. 거의 다 100% 거의 다 요즘 제진 아파트는 100%다. 하란 말로 돈 내기 나서 시군자 입장에서는 내가 많이 오늘 해야 그 돈을 받으니까 건축회사 입장에서 빨리빨리 지고 자기들도 돈 받고 또 다른 거 들어가고 싶고 그게 같이 결합이 됩니다. 옛날 아파트는 굉장히 양 이거 철거하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요즘 아파트에 그 타일을 철거하겠다? 쉬워. 상대적으로 쉽다. 그만큼 부착력이 약하다. 옛날 아파트는 엄청 엄청.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타일들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축 아파트는 야무지게 있는데 우리가 건축에서 시방서에 보면 타일이 있으면 더블침을 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그 길다란 게 있는데 쭉 해서 보면 시멘트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붙이면서 비비면서 얘들이 붙이죠. 그러면서 꽉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방서에서는 최소한 80% 이상 채우라고 합니다. 최소한 90% 이상은 되죠. 근데 이게 60%, 70%죠. 그러니까 빨리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천천히. 근데 구축 아파트는 이 8, 90%가 다 채워져 있어요. 예, 야, 그 배합별도 잘 돼요. 만져보면 알아요. 느껴져요. 강도도 느껴져요. 어느 정도 채웠으면 또 느껴져요. 자, 근데 이 떠붙임하는 데 있어서 레미탈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레미탈은 화학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네, 화학성분. 그 볼탈 떠붙이면 무조건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일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요즘은 시멘트와 모래 섞는 거 이거 자체 단순한 문제잖아요. 인건비가 비싸게 쓰잖아요. 그래서 그 전용 몰탈이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몰탈 떠붙임용이라고 해서 시멘트 포장지에 붙여 있어요. 그러면 내가 떠붙임을 해야 되는 그런 현장이다 그러면 이 몰탈을 준비해 주는 게 싸겠습니다. 몰탈은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만 인건비를 그만큼 절약합니다. 쓸데없는 반복하는 시간을 절약합니다. 그 인건비가 더 비싸요. 그래서 요즘은 그걸 했고 그 다음에 요즘 하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걸 많이 썼어요. 화학성분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서 하는 것보다 얘들이 물을 많이 섞으면 그런 하자가 발생이 더 많아요. 못할 때 붙이면 단점이 그거예요. 섞어주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문제점이 좀 있다. 건축에서 지들도 다 알 거예요. 알지? 자, 세 번째가 이제 시다지 작업. 이게 좀 바닥 작업할 때 많이 중요하고 준비해 줄 사람이 많은데 비율이 보면 1대5라고 돼 있잖아요. 못할 때 붙이면 어떨 텐데 왜냐면 아까 욕실 철거를 다 하고 나면 벽은 더블침으로 붙인다고 했잖아요. 바닥이 울퉁불퉁한데 바로 저 시다지 작업을
이용해서 합니다. 시가 있잖아요. 보자. 제가 시다지. 혹시 죄송하지만 네이버에 순현수 인테리어 한번 쳐보시면 네, 순현수 인테리어. 제 블로그인데 예, 순앤순 예, 순앤순 네, 들어가셔서 거기 검색을 시다지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베란다 시다지 작업인데 구축 아파트에 요즘 아파트는 다 그렇지만 거실 베란다가 툭 꺼져 있잖아요. 거기를 거실 바닥 높이와 같이 맞추기 위해서 쓴 공법이 시다지 공법이에요. 이 시다지 공법은 뭐냐? 쉽게 설명하면 건식 미장이에요. 건식 미장. 뭐냐면 자 그날 미장하고 바닥을 높여서 타일을 절대 못 붙이거든요. 주렁주렁 붙지가 않았기 때문에 물렁물렁 쿨렁쿨렁하기 때문에 절대 타일을 못 붙여요. 근데 이 건식 미장식을 쓰면 밟으면서 타일을 그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쓰는 게 시다지예요. 그래서 욕실 바닥이 울퉁불퉁할 때는 그 건식 미장 기법이라는 걸 써서 타일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자, 미장 칼이 아니고 플라스틱처럼 생긴 작은 걸 가지고 면을 잡아줘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장처럼 뭐가 물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물은 섞여 있습니다. 물은 섞여 있는데 건식이에요. 그래서 표면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냥 보는 그런 미장이 아니에요. 물은 섞여 있으나 자 어떻게 하냐면 모래와 시멘트를 섞어서 아니면 레인판을 바닥에 팍 부어주고 물 조리개하고 싹 부어줍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수면을 먹으면서 살짝 미장이 돼요. 살짝 면을 골라줘요. 그냥 시멘트를 몰탈 섞으면은 걔는 폭풍 날리기만 하겠죠. 푹푹거리고 그래서 면을 싹싹 골라줘요. 구배 고려하면서 싹싹 평평하게 네. 그리고 물 한번 부어준다 했죠. 잡고 나서 한번 밟아. 왜? 툭 꺼지면 안 되죠. 그리고 다시 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저기 좀 모자란다. 그럼 좀 부어서 부고. 그러고 나서 다시 물조리 가지고 또 붓습니다. 자, 이런 작업이 다음날 오잖아요. 땡땡합니다. 땡땡. 근데 이거는 그날 당일날 타일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기법을 그날 당일. 그래서 밀을 다 잡고 나서 됐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타일 바르는 거고 밟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바닥을 밟으면서 주름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날 주름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시간 아낀다는 거죠. 백화점 같은데 매장에 공사는 무조건 밤에 하거든요. 영업이 끝나고. 그 백화점의 타일 공사는 100%다 이거예요. 왜? 그날 저녁에 다 끝내야 되니까. 저 줄눈까지. 다음날 와서 영업해야 되는데 줄눈도 없고 걸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타일 다 붙이거나 줄눈까지 붙여가면 왜? 바닥이 철거하고 나서 엉망입니다. 그 높이를 맞추고 있어요. 저기. 그리고 진정한 기술자가 아니라 시다지를 할 줄 아느냐? 모르냐? 또 기술자. 요즘 젊은 사람들 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닥 타일은 붙이고 나면 밟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줄눈을 넣기 위해서 밟으면 다 움직여요. 그래서 보통은 바닥 타일을 붙이고 나면 다음날 줄눈 작업을 하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타일 공사가 물량 자체는 오늘 하루면 다 끝나야 될 물량이야.
그럼 다음에 와서 줄눈 다시 작업한다? 그럼 인건비가 더 나가죠. 그래서 또 시가지를 잡니다. 그러면 시가지를 안 잡고 그날 이거는 면이 깨끗해서 그냥 바닥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편법이에요. 편법. 편법이 있고 정색이 있어요. 편법은 급결이라는 것입니다. 급결은 단수제의 한 그건데 빨리 거예요. 아까 내장 얘기했죠. 내장에 이만큼 파가지고 미장을 해야 돼요. 소속병 저 몰탈 쓰기도 하지만 급결 같이 보여요. 그럼 방수도 되면서 이 미장이 1시간 나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압착 시멘트라는 거를 본드처럼 칼질을 다 해놓거든요. 그럼 타일을 붙이기 전에 우리 색소병 같은데 뚜껑에 못을 하나 딱 뚫어가지고 이렇게 확 부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빨리 굳어서 붙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놔둬요. 이렇게 하면 1시간 또는 2시간 뒤에 그날 줄눈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편법이고. 두 번째, 초속형 몰탈이 있듯이 빨리 굳는 압착 시멘트가 있어. 초속형 압착. 얘는 좀 더 비쌉니다. 그러면 특히 현장 같은 경우는 밟을 수가 없어. 사람이 출입을 할 수 없어. 빨리 출입을 해야 돼. 물론 줄눈 문제도 있지만 쟤도 진짜 30분 때부터 굽기 시작해요. 30분부터 굽기 시작해요. 그래서 쟤를 준비해 준 거예요. 초속형 압착. 그리고 쟤 또한 저 이태리 아렉사나 마페르스는요. 굉장히 단단한 작업자들이 싫어. 왜냐면 믹싱하면 그 순간부터 서서히 굽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장비에 막 묻은 게 막 다 굳어가지고 그걸 처리하려면 싫거든요. 작업자들은 싫어. 초속형 압착. 그리고 또 편법인데 자, 전공법은 바닥을 작업할 때는 무조건 압착 시멘트 100%로 해야 돼요. 100%. 왜? 강도가 세게 했어. 근데 편법은 뭐냐? 100시멘트를 한 50% 쓸 거예요. 아까 100시멘트의 장점 중 뭐 특징 빨리 붙는다 했잖아요. 100시멘트 섞이면서 안에서 빨리 붙어요. 빨리. 그래서 급기를 안 쓰고 욕실과 베란다 타일 한다. 그럼 베란다 타일을 먼저 작업을 해요. 아침에. 그러면 압착 시멘트와 100시멘트 50% 섞으면은 점심 먹고 나면 특히 여름에는 굳어요. 하루 안 지나. 그 밟으면서 특히 몸무게 많이 나면 좀 불안하고 여자분들이 줄눈 넣으니까 그래서 줄눈 작업이 가능해요. 몰탈이나 초속갱이나 급계를 안 섞고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거는 원래 정상대로 쓰는 그 재료를 써서 작업하는 게 좋다. 무슨 말이냐? 줄눈 작업은 그 다음날 하는 게 가장 좋아.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 소비자들 돈이 금방 주니까 다음날 오는 거에 부담을 느끼고 알았다. 힘들다. 그래서 거의 다 그날 바로 작업이 끝나게 하고 다행히 타일 작업이 한 이틀 내지 3일이 걸릴 만큼 양이 많다. 즉 욕실 2개, 베란다 다 한다. 그럼 최소한 이틀에서 3일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첫날에 베란다 쪽에 작업을 막 했고 그 다음날 와서 타일 기사나 욕실 작업할 때 줄눈 여는 사람은 베란다 먼저 하거든요. 어차피 자기 놀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순서를 또 하는 게 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보면 베란다 먼저 해봐. 때에 따라서는 이 크기 절약해서 제가 벽을 욕실 벽에 들어가서 욕실 벽을 막아요. 왜냐면 욕실도 빨리 끝내야 바닥을 내일 줄눈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베란다 먼저 해라. 라고 기사는 베란다 먼저 하라고 저는 욕심을 안 들어요. 또는 반대로 저는 베란다 기사하면 그들어. 아니면 기사를 하면 너 부를 때는 양쪽으로 갈라서 동시에 바닥에 먼저 빨리 다음날 와서 줄눈 작업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일정을 또 조정해요. 타일 기사가 작업할 동안은 사실은 보조자는 한 50분 놀고 있거든요. 대기다. 그러다가 기사가 뭐가 오나? 예! 하고 가져오. 저 앞저 시멘트 믹싱해라. 예! 야 이거 그라인드가 쳐나온다. 예! 하고 기사보다는 작업장이 작아요. 얘기하고. 시다이자도 좀 됐으면 자, 구축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뒷베란다에 세탁실이 있잖아요. 요즘 아파트는 다 맨발로 갈 수 있도록 높이 다 올려놨어요. 근데 옛날 아파트는 다 그렇죠. 그럼 세탁실 같은 데도 다음에 다 도입해서 맨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물론 배관장은 따로 빼놓습니다. 그럴 때도 시도했어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구축 아파트 세탁실 저렇게 하는 거. 지금 그 벽돌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요만큼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물레는 공간이 있고 세탁기도 이런 맨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 UBL 욕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LG에서 많이 시공했던 공법인데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시대는 옛날 M16 소총을 썼잖아요. M16 머리 개머리판을 만드는 소재하고 똑같습니다. 그 플라스틱 소재로 조립이 되어 있는 욕실이고 그게 어디에서 들어온 공법이냐면 일본 욕실에서 들어온 거고 지금도 일본에 가면 아직도 UBR 욕실을 하고 있어요. 걔네들 아직도 UBR 욕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단점이 시간이 지나면 그 플라스틱이 변색이 되잖아요. 그리고 쟤는 누수됐다면 밑에 막 엉망되고 그리고 UBR 욕실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쟤는 철거를 해야 돼요. 철거하고 나면 벽이 아까 말씀드린 그 상태, 바닥은 더 없는 거, 바닥은 더 없는 거. 그래서 UBR 욕실 같은데 철거하고 나면 무조건 시다지 작업을 들어가야 돼요.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욕조를 철거하고 나면 욕조에 철거하면은 바닥에 무조건 다 파여 있어요. 파여 있어요. 꺼져 있어요. 기존 욕실 바닥. 거기를 메워줄 때도 저 시다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재료를 세팅을 해줘야 돼요. 욕조에 딱 모래가 한 4개, 5개 들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래 시멘트 따로 섞으면 그만큼 시간이 딜레이 되니까 레미탈로에서 5%를 딱 갔다 옵니다. 네. 욕조를 매우 양이 들어가요. 5%. 때에 따라서 그보다 덜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모자라는 것보다는 항상 남는 게 낫다. 모자라서 작업이 중단이 되죠. 그러니까 이 여유 5. 앞베란다 같은 경우는 한 12%, 12%. 네. 그 정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더 들어가는구나. 32평 같으면 한 15평. 24평 같으면 한 12평. 32평 같으면 한 15% 정도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시거든요. 자, 레미탈. 시멘트 모래 따로 사람은 힘들고 기사 작업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레미탈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단점? 딱히 단점은 없어요. 딱히 단점은 없어요. 무조건. 단점. 가격이 조금 더 치지. 근데 그게 얼마? 몇천 원 상당이니까 단점은 없어요. 근데 가끔가다 기사가 싫어하는 기사가 있어. 옛날 사람. 왜냐면 레미탈은 처음에 부으면 퍼석퍼석하거든요. 근데 밟으면서 물 부으려면 이게 자기 신발 다 버려요. 퍼석퍼석해. 근데 시멘트하고 물에 섞어주는 것만 퍼석퍼석하지 않거든요. 삽으로 섞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다른 소재입니다. 다음 소재. 가장 기본적으로 가도부터 전통적으로 쓰고왔던 거는 완결 극대, 완결. 그다음에 밑에 있는 홀트. 자, 아파트가 이제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아까 공구리를 부어준다고 했죠. 그 방수를 어떻게 하느냐? 아파트를 지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닥을 철거하더라도 기본에 안 보이는 곳에 방수가 들어가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완결이라는 거를 가지고 1차 방수가 되죠. 완결. 깍도 큰 거 있죠. 저걸 가지고 이거 제가 하는 건데 이런 큰 대야에 얘를 부어요. 그리고 시멘트를 안에 붓습니다. 한 프로. 그럼 이게 아주 물같이 돼요. 미싱을 싹 해주면 그럼 얘를 욕실 한 칸에 딱 2통이 들어갑니다. 확 부어줘요. 확 부어줘요. 부어주면 철렁철렁해요. 그러니까 장갑 신고 들어가서 쌀이 빗자루 들어가서 이 벽면하고 코너에 있는 쪽을 확 쳐줍니다. 그러니까 벽면을 방수해줘요. 쳐줘요. 막 쳐줘요. 한 6조 높이 정도까지 쳐줘요. 막 쳐줘요. 쳤고 나서 당장은 이게 가라앉지 않고 다음날 보면 다 가라앉아 있고 시멘트가 말랑말랑 표면이 코팅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막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래서 이 완결이라는 게 최초에 네일콘 부어가지고 음반이 막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완결이라는 애들이 스며 들어가요. 스며 들어가. 그리고 시멘트를 섞어주는 이유는 얘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방수충을 굳게 하기 위해서 스며 들어가. 근데 그냥 완결만 보면 스며들기만 하고 굳지는 않아. 네. 그럼 작업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 시멘트를 같이 부어주면 같이 섞어서 해주면 이 시멘트가 굳게 하고 이 표면을 코팅처럼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다음날 보면 살짝 실근이가 있어요. 저러면 누수가 되지 않을까? 되지 않습니다. 네. 이미 완결이라는 것 들어가서 코팅 안에서 코팅 다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일단 건축에서 하는 공법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놔요. 해놓고 이걸로 끝이에요. 방수라는 게 이게 처음이자 끝이에요. 단지 코너에 스며 들어갈 수가 있고 코너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 나와 있는 콜타를 고마스라고 합니다. 저 회사별로 이름이 약간씩 틀려요. 저는 고마스라고 했습니다. 어떤 데는 고마스라고 해요. 예, 보통 용어는 처음에 시작은 고마스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회사별로 이름 틀리게 가게 돼서 고마스라고 시작했는데 그 고마스라는 거를 또 마찬가지로 요런 데다가 부어가지고 이게 고마스입니다. 부어가지고 붓이나 롤러를 가지고 이거 보이시죠? 이런 테두리 코너에다가 칠해줍니다. 욕조 있는 코너, 요 코너, 욕조는 요 벽까지 전체다. 그리고 안쪽에는 그 코너에 한 10에서 20cm 정도 기울죠. 코너에 이제 문제될 수가 있거든요. 딱 요걸로 방수가 끝. 자, 처음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약간 미세하게 크랙한 게 있잖아요. 요게 문제가 돼서 안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누수는 좀 이따 더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많습니다. 자, 우리가 염려가 돼서 만약에 바닥을 다 철거했다. 그럼 방수를 해주잖아요. 아니면 위배할 욕실은 무조건 100% 다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결이라도 완결 방수를 1차로 확 부어서 해주고 다음날 오면 다 건조가 됐으면 그 다음에 2차 방수 해주는 게 저 고마스로 좀 더 넓게 해주거나 이게 가도 좀 된 방법이에요. 요즘은 비싸더라도 저 아덱스 회사 거 아니면 마페이 에코 디펜스 제 특징은 뭐냐? 탄성력이 무슨말이냐면 온도에 의해서 아니면 건물이 비싸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움직이더라도 탄성이 있어서 수축장에 견딘다는 거, 잘 견딘다는 거. 저 고마스보다는. 그러니까 방수층이 째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아주 좋은 거는 뭐냐면 빨리 굳어요. 즉 오늘 방수를 하고 바로 작업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한 2시간 기다려야 되지만 오늘 작업이 가능한 상태니까. 또 고마스라는 제품은 방수를 해놓으면 거기에 타일이 붙지 않습니다. 어떤 접착제도 안 붙어요.
그래서 고마스 작업을 할 때는 타일을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이 방수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모래 같은 걸 팍팍 쳐줘요. 벽하고 바닥에. 그 모래가 박히면서 타일을 붙게 해주는 작업입니다. 네, 그게. 네. 어저께 전기 작업하고 온 좀 젊으신 분인데 셀프 인테리어라고 제가 전기 작업을 해주고 들어갔거든요. 나오기 전에 방수 자기가 직접 하는데 몇 가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출발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왠지 집에 남들이 이런 거 잘할 필요 없는데 혹시 방수제 못 쓰냐? 예, 왕대라고 고마스 쓰려고 합니다. 어제 금요일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방수하고 월요일에 타일이 기사가 들어온다 했어. 곤란한데 뭐가 곤란한데? 첫 번째, 고마스는 하루가 지나야 돼요. 그러면 토요일 날 하루 지나고 완결을 먼저 하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완결이 토요일 날 오늘 해주면 다음 날이 내일 고마스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고마스 작업해주고 그럼 월요일 타일 작업을 하는데 일반 처음 셀프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방수제 저거는 두껍게 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단말래, 소관이. 그럼 특히 바닥에 하는 건 밟으면 찢어져요. 타일기사. 타일기사 그거 신경 안 쓰거든요. 작업하는 게 일중하는데 찢어진다는 거예요. 곤란한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고마스는 자기가 고마스를 한다고 했는데 완결하는 고마스를 한다고 했는데 타일이 안 붙어서 모래 같은 걸 뿌려줘야 되는데 그 기법에 대해서 본인이 안 해요.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 인터넷에도 안 나와 있고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 아주 오래된 옛날 사람들만 알고 있지 그걸. 모른단 말이야. 고마 쓰지 마라. 저 미리 하니까 가면서 이제 전화를 통화를 하는데 고마 쓰지 말고 저 아덱스나 저 마페 에코디 패스라는 데 사서 써라. 지금 당장 급하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제도 프라이머가 있거든요. 프라이머를 한번 발라주고 해라. 왜냐면 바닥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싹 쓸어주는데 어제 바닥 상태를 보니까 철거팅 해놓은 거 보니까 이거는 쓸어가지고 될 상황이 아니고 기술자도 이거 방수제를 바르기 굉장히 힘든 그런 바닥 조건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두껍게 하다가 째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덱스로 하고 프라이머가 하면 프라이머를 각각 발라주고 금방 굳으니까 프라이머 해주고 아덱스를 해라. 아덱스를 해라 반드시. 지금 상황에서는 고마 쓰면 안 된다. 뭐 모래를 뿌려야 된다 말하는데 설명해봐야 그건 복잡하기만 하고 일반 소비자는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거 쓰라. 그냥 그걸 해서 하도록 해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설픈 지식으로 이거 했다가 큰일 나는 게 바로 저 방수예요. 아주 세심 꼼꼼해요. 그리고 얇게 해서 두 번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완벽한 거는 완결 한번 해주고 다음날 굳었을 때 아덱스라는 걸 살 얇게 최대한 얇게 다음날 와서 다시 아덱스 그러면 얇은 게 두 번 코팅이 되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볼 수 있죠. 잘 굳어있고 잘 붙어있고 야무지게 거기에다가 시간 여건만 더 된다면 완결 다음에 저 아덱스 전용 프라이머를 같이 해주죠. 찢어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더 야무지게 해줘서 근데 사실은 완결까지만 해주고 코너에만 해줘도 도움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한다. 건축에서는 상관이 없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염려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아덱스가 아덱스 하기 전 프라이머라는 건 말 그대로 다 기초예요. 페인트 할 때도 프라이머, 본 작업할 때 프라이머, 필름 작업할 때도 프라이머. 완결하고 사실은 또 완결하기 전에 또 프라이머였어요. 완결하기 전에.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죠. 완벽을 추구하자면 그래. 완벽을 추구하자면 모든 게 프라이머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미자 수평 몰타 했죠. 걔 전에 또 프라이머가 있어요. 모든 제품에 저 미장계로 저 시멘트 계열에는 모든 게 프라이머가 있어요. 완벽을 추구하자면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다. 좀 더 나아져서 어떻게 보면 셀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무조건 프라이머를 해주는 거지.
기술이 부족하고 교육이 부족하고. 왜? 우리가 하다 보면 문제 있는데 하는 걸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느끼신다는 거예요. 일반인은 뭐 이렇게 하면 된다. 해놨어. 다음날에 타기에서 작업하면 내가 확실해졌어. 생기서 말해주면 다행이다. 안 말해주면 그냥 작업하고 내가 타격도 몰라. 내가 딱히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 왜? 아까 얘기했듯이 검을 찍을 때 눈에 보이지 않게 무슨 일이 있어. 유별 욕실이 아주 꼼꼼하게 해줘야지. 그건 방수가 제대로 안 되고 프라틱 자재 무제한 세트도 다 해놔. 거기 보수 방수가 호수돼. 유별 욕실은 완벽을 해주는 게 가장 질문사. 잠시 쉬었다가 있습니다.